제가 꼭 찍고 싶었던 대화 내용이에요. 대화 주제예요. 제가 그동안 이제 유튜버로 활동한 지가 10년 정도 됐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도 굉장히 다양한 경로로 이렇게 고민 상담을 해오세요. 뭐 이메일이나 DM이나 댓글이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이야기를 해드림으로써 대부분의 답변을 이렇게 통합해서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마음 공부를 한 지가 6년 정도 됐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좀 이제 겨우 알겠어요. 인생이 생각보다 되게 단순한 거였구나, 간단한 거였구나, 그렇게 복잡하게 돌아갈 필요가 없었구나, 그런 거를 이제 조금 알겠어요. 그렇다고 막 저도 완전히 막 깨달은 자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조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겠어서 좀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면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영상을 좀 제대로 찍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 이렇게 지금 할 말을 막 이렇게 뽑아가지고 좀 체크해 나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요. 빠뜨리지 않고. 우선은 마음 공부라고 하면은 좀 거부감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단어가 좀 이렇게 길에서 막 복이 있으십니다. 막 이런 분 생각도 나고, 그쵸? 근데 그 마음 공부라는 게 별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을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인생이 어려울 때 항상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까?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럴까?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그런가? 친구를 잘못 만났나? 이렇게 외부적인 요인을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이 쪄서 그래, 살을 빼자. 내가 공부를 못해서 그래, 공부를 하자.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다시 또 똑같아져요. 다시 예전에 했던, 5년 전에 했던, 10년 전에 했던 고민, 뭐 힘듦 그런 거 다시 똑같이 겪고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내 마음이 창조자라서 그래요. 내 현실을 창조하는 게 내 마음이고 내 감정이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냥 계속 반복될 뿐이에요. 인생이. 똑같은 문제가. 제가 지금 마음 공부한 지 6년째가 됐다 그랬는데 왜 하게 됐냐면은 자꾸만 똑같은 꿈을 꿔요. 자꾸만 똑같은 악몽을 꾸고 악몽을 꿀 때마다 소리를 지르면서 일어나요. 그것도 그냥 보통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정말 집이 떠나가라 괴성을 지르면서 깨는 악몽을 20년을 넘게 꿨어요. 그리고 계속 좀 발작 버튼이 너무 많아요. 진짜 제 삶이 지뢰밭인 거예요. 뭔가 여기 지뢰가 굉장히 많아서 누가 하나 이렇게 딱 누르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냥 터져버리는 그런 지뢰밭이 굉장히 많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이 힘들었겠어요. 근데 보니까 계속 반복이더라고요. 제 마음고생에도 패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패턴을 한번 봐봐야겠다. 그리고 해결을 할 수 있으면 해봐야겠다. 그러면서 좀 마음을 계속 관찰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여러분도 잘 보시면은 분명히 인생의 패턴이 있어요. 내가 어떤 문제로 계속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지. 뭐 버림받음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들은 끊임없이 버림받아요. 아니면 내가 버리는 상황, 버림받는 상황 이런 게 계속 펼쳐지면서 거기서 상처를 받아요. 뭐
거절당하는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은 계속 그 거절당함에 대한 상처가 계속 반복돼요. 그게 마음이 버림받아서 상처받은 그 마음이 그냥 그 현실을 계속 창조해서 그래요. 자기 봐달라고. 자기 한 번만 봐달라고. 그래서 계속 똑같은 상황을, 비슷한 상황을 자꾸 그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당연히 버림받는 거 너무 상처고 거절당하는 거 너무 상처죠. 누구나 다 상처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 트라우마라는 것, 그 지뢰밭의 상처는 정말 그냥 몸이 부서지는 듯한 그런 마음이 그냥 와장창 부서지는 듯한 그런 아픔이거든요. 그냥 살짝만 이렇게 꿍, 살짝 이렇게 띵 이렇게 눌러도 너무 아픈 그런 상처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런 상처가 하나 둘씩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저는 저처럼 되게 상처가 다들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변에 이렇게 물어보니까 또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마음속에 뭐가 없는 그런 단순한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듣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패턴 지옥이라고 부르거든요. 계속 똑같은 패턴이라는 그 패턴 감옥에서 그냥 벗어날 수가 없는 그 감옥에 우리가 갇힌 거죠. 근데 생각보다 거기서 나오는 방법이 되게 간단해요. 근데 맨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어찌됐건 우리가 어디서 탈출을 하려면 그곳에 대해서 자세히 봐야 되잖아요. 구조를. 아,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해서 여기 나가야겠구나. 아, 언제는 못 나가겠구나. 어느 시간대는 나갈 수 있구나. 이렇게 탈출하려면 좀 세부적으로 그 부분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을 정말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남아돌 때 막 핸드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돼. 핸드폰도 물론 핸드폰인데 그전엔 우선 마음을 먼저 봐야 돼요. 제가 일단 깨달은 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마음 공부를 하고 가장 먼저 깨달은 바는 전에도 영상을 남겼지만 그냥 인생은 딱 두 가지뿐이에요. 사랑하고 확장. 사랑과 확장. 우리가 이제 무슨 일을 선택하기에 앞서서 내가 이 일을 사랑하는가? 이곳에 사랑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확장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만 보면 딱 선택을 할지 말지가 나와요. 사랑과 저도 그래서 이걸 깨달은 이후로는 항상 선택에 앞서서 사랑과 확장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빛에 대해서 이제 빛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막 어떤 존재가 있어. 외계인이 있어. 그럼 그 외계인한테 어둠에 대해서도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빛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사랑에 대해서 배우려면 증오, 분노, 뭐 질투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그런 걸 배워야 사랑을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사랑은 연인 간의 사랑 뭐 그런 게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적인 사랑 받아보셨나요? 이건 아마 부모님한테도 쉽게 그렇게 느낄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내가 남한테 하는 건 더더욱이 불가능한 거고 내가 나한테 하는 것도 거의 그렇게 하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우러
이 세상에 온 거예요. 그거뿐이에요. 그냥 그거를 배우러 이 세상에 왔는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는 조건 있는 사랑을 배워야 하다 보니 인생이 너무 힘들고 고달파지는 거였어요. 복잡해지고. 뭐 공부 잘해야 예쁨 받을 수 있겠지. 뭐 선생님들이 나 공부 잘하면 더 예뻐해 주겠지. 내 외모가 더 예뻐지면은 사람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겠지. 인기가 더 좋아질 수 있겠지. 뭐 내가 좀 더 뭐 좋은 영상을 만들면 좀 더 사랑받을 수 있겠지. 뭐 이런 조건 있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늘 혈안이 돼 있잖아요. 내가 좀 더 사진을 예쁘게 찍어서 올리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겠지. 그런 항상 당연히 남이 나를 좋아해주고 사랑해줄 때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잖아요. 뭐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남이 우리를 그렇게 하는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우리도 남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다는 건 뭐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이야 뭐 어찌 됐건 간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알 때까지 조건 있는 사랑을 배우게 될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 사랑이 뭔가요? 사랑은 받아주는 거예요. 수용. 그냥 다 아무 토도 달지 않고 아무 판단도 하지 않은 채로 그냥 받아주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확장은 뭐냐면 사랑하는 것들을 하라는 거죠. 사랑의 에너지를 따라서 가는 거죠. 내 자신을 점점 이렇게 뭔가 내가 여행자라면은 여행자의 발길이 점점 이렇게 확장되는 것처럼 내가 어떤 것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길로 점점 나의 길을 넓혀가는 것. 그게 확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확장을 배우려면은 우리가 축소, 제한 이런 것들을 배워야 해요. 그렇게 될 거예요. 확장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제한에는 어떻게 보면은 조건이 있는 거죠. 조건이 있으면 우리 인생이 축소될 수밖에 없잖아요. 뭐 어디 대학에 합격하려도 어떤 조건이 안 되면 난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조건이 틀이잖아요. 틀. 우리는 이 확장을 배우지 못하면은 계속 그 틀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과 확장을 배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저는 이거를 좀 마음 공부한 다음에 제일 먼저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인생이 아프고 힘들 때는 이거를 떠올려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확장을 배우기 위해서 이 패턴 지옥에 빠졌구나. 이거를 항상 깨달아야 돼요. 또 한 가지 또 깨달은 점은 생각보다 우리가 내 마음을 너무 모르는구나. 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는 주로 부딪히는 사람이 남자친구예요. 왜냐면 같이 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 마음에 대해 잘 모르는지, 저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이제 통통요정은 분리수거 뭐 이런 정리를 하고 있었고, 근데 가스레인지가 좀 더러워 보여가지고 가스레인지 좀 닦아달라고 나 설거지하는 동안 가스레인지 좀 닦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제 통통요정이 이것만 하고 한다 하면서 이렇게 뒤로 밀었어요. 근데 이게 별게 아니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거 하고 해줘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순간 이렇게 우라가 확 치미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화를 낼 게 아니다. 이거는 내가 좀 내 마음을 한번 봐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아마 제가 이 마음을 안 봤으면 그냥 지금 해줘 하면서 나도 내가 왜 화가 났는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마음 공부 해버릇하게 되니까 이제 제 마음을 보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계속 이제 마음정화, 내면화의 명상을 하면서 왜 그런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서 내가 그 거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 거절당하는 거예요. 어릴 때 이제 아빠한테 거절당한 그 충격이 너무 세게 와서 그게 잘 해소가 안 돼가지고 그 이후로는 제가 거절당할 때마다 분노가 이렇게 마음속에서 이렇게 확 있는 거죠. 당연히 사람들이 거절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저는 그걸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하고 너무 상처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는 뭔가 제안할 때 진짜 많이 연습해요, 속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냐면은 저는 그런 것도 다 연습해요. 이거 보스 저거 똥 쌌다. 배변 패드 좀 갈아줘. 이것도 속으로 한 3번 연습해요. 그리고 거절당할 것까지 다 마음의 준비를 한 다음에 부탁을 해요. 진짜 소심하죠. 그러니까 소심 안 한 부분도 많은데 그 거절에 대한 거가 너무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해소 명상을 하다 보니까 내가 거절은 곧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이렇게 생각을 했구나. 거절당할 때마다 내가 버림받은 느낌을 엄청 받는구나. 그런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런 해소 명상을 하고 났더니 그래도 괜찮아요. 그렇게 거절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그리고 느껴버리니까 이제 내가 이미 다 느꼈으니까 괜찮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속 생활 속에서 뭐 때문에 슬퍼, 뭐 때문에 화가 나, 너가 그렇게 나한테 말해서 너무 열받고 화가 나 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어마어마한 어떤 스토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트라우마, 여러분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는 어떤 아주 깊숙한 곳에서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 수 있어요. 표면은 너가 그렇게 말해서 화가 나 라고 해도 그 속에는 정말 완전히 다른 내용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면 정말 이제 이 화나 슬픔이 올라오는 일이 거의 없어져요. 왜냐면 아니까. 왜 그런지 아니까. 별로 그렇게 화가 나고 그렇지 않는 거죠. 마지막으로 깨달은 거는 감정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감정은 흘러가는데 수용받지 못한 감정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물론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슬프거나 화나거나 하면 그때그때 잘 표현하고 푸는 분들이 있는데 저 같은 성향의 분들은 아마 꾹꾹 누를 거예요. 표현을 안 하고 꾹꾹 눌러서 아예 그 감정이 있었다는 거를 모를 때까지 꾹꾹 누를 거예요. 그런 감정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감정이 똑같은 현실을 창조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우려고 이 세상에 왔다고. 근데 무조건적인 사랑은 수용하는 거잖아요. 받아주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그렇게 꾹꾹 누르는 행위는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외면하는
받아주지 않는 거, 외면하고 보기 싫다고 하는 그런 행위잖아요. 그건 절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또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울 때까지 계속 그 마음을 수용해 줄 때까지 그런 현실을 겪어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닮은 현실을. 그러니까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그 마음을 계속 외면하고 살다 보면 또 폭력적인 애인, 폭력적인 나 자신을 만날 수가 있는 거고, 또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아픔이 있는데 그걸 수용을 잘 못해준 친구들은 계속 버림받던지 내가 버리던지 이런 현실을 계속 창조할 수 있는 거고, 마음이 수용이 안 되니까 그렇게 수용이 될 때까지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할 거는 무조건적으로 우리 감정을 수용을 다 해주셔야 돼요. 이 감정 수용이 제대로 되면은, 감정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이 제대로 실천이 되면은 불운이 더 이상 불운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불운이 안 온다고는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왜냐면 마음 공부하고 마음 수용 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 강아지 안 죽을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 친구들 언젠가 안 죽을 거 아니잖아요. 어쨌든 큰 불행은 대체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 짜잘한 불행도 저는 그냥 랜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물론 마음이 창조해서 계속 불운이 있는 것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피해갈 수 없는 그런 것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음 공부한다고 해서 그런 인생에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무지개만 있을 거예요. 이런 말을 하고 싶진 않아요. 그렇지만 저는 제 생각에는 계속 이렇게 마음을 수용하다 보면은 안정감이 생겨요. 안전하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의지하지 않아도, 누가 나를 지켜주지 않아도 인생에 이렇게 파도가 칠 때, 폭풍우가 몰아칠 때 당연히 무너지겠죠. 근데 무너져도 괜찮아, 안전해, 실컷 무너져도 돼, 이런 마음이 생긴다고요. 실컷 아파해도 돼, 괜찮아. 근데 너무 나한테 안정감을 주는 존재가 나예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너무 든든한 보호자가 되기 때문에 되게 좀 마음이 항상 좀 평온해요. 평온하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진짜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진짜 이거 하면은 여러분 방 청소하면 진짜 개운하잖아요. 너무 살 것 같고 이제 좋다, 개운하다 이러는데 이 마음 수용을 제대로 해주면은 진짜 그거의 100배 이상으로 너무 개운해요. 정말. 근데 이게 저도 주변 지인들한테 이걸 해보라고 권하는데 이게 좀 하기가 좀 그런가 봐요, 혼자서. 그래서 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근데 너무 좋거든요. 이게 물론 다른 방식으로도 정화시키는 방법이 많아요. 근데 너무 느려요. 너무 속도가 느려요. 저도 6년째 지금 마음 공부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계속 마음 정화, 내면화의 명상을 계속 해왔는데 조금씩 진전은 있었지만 너무 느렸어요. 그리고 부작용도 좀 있었고. 근데 제가 1년 전부터 이 방법을 쓰고 나서는 진짜 완전 가속도가 붙어서 진짜 그냥 있잖아요. 만약 이렇게 상처가 났는데 약 발랐을 때
진짜 느리게 낫는다 이런 약이 있고 그냥 한번 쫙 발랐는데 직방인데? 이런 약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약은 그 직방인 그 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고 본격적으로 그 명상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많이 울고 화내고 이런 감정 배설이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하셔야지 좋을 거예요. 물론 누가 있어도 상관없다 하면 그런 거지만 웬만하면 아무도 없을 때 하는 게 좋고 그리고 그냥 평온한 상황에서는 잘 안 되기 때문에 뭔가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트리거를 딱 눌렀을 때 지뢰밭을 밟았을 때 그때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막 그때 바로바로 할 순 없잖아요. 막 학교에 있고 막 직장에 있는데 감정이 올라온다고 해서 막 바로 할 순 없잖아요. 그럴 때는 그 감정을 잘 기억해둬요. 그러고 이제 그날 뭐 밤이나 이럴 때 하시면 돼요. 그걸 저장해놨다가. 처음에는 몸을 좀 이완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완시켜야지 마음이 좀 말랑말랑해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긴장 상태에서는 잘 안 되니까 4, 7, 8 호흡을 5번을 해요.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숨을 참은 다음에 8초 동안 숨을 길게 내뱉는 거. 누워서 해도 되고 앉아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정수리부터 꼬리뼈까지 일직선이 되도록 자세를 바르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한 상태로 잘 몸을 이완을 시킨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러분을 분리를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아픈 나, 마음이 너무 아픈 나, 뭐 어린 내면 아이라고 불러도 좋고 그 내면 아이가 있고 그리고 이 내면 아이의 말을 들어주는 이건 뭐라고 불러도 상관이 없는데 그냥 저는 우주라고 할게요. 그냥 이 우주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 내면 아이와 이 내면 아이의 말을 잘 들어주는 우주. 뭐 여러분들이 뭐 와닿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이 믿는 신을 대입해도 되고 수호천사를 대입해도 되고 그런 거예요. 그냥 온 우주가 돼서 여러분들이 그 아이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한데 이 우주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 아이한테. 그러니까 1인 2역을 한 배우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왜 그렇게 화가 났어? 왜 그렇게 슬펐어? 나한테 다 말해줘도 돼.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 아이가 분명히 말을 할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마음속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뱉어야 돼요. 저도 처음에는 몇 년 동안은 마음속으로 했어요. 입으로 하는 게 너무 쑥스럽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했는데 속도가 너무 느려요. 느리고 마음속으로 하면 생략되는 그런 생각들, 말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입으로 뱉으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말들이 막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정화 속도가 더 빨라요. 입으로 하는 게. 그래서 그냥 입으로 다 내뱉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할 말 못할 말 그냥 다 하면 돼요. 화가 나면은 진짜 막 그냥 온갖 잔인한 말 다 그냥 욕설 막 이런 거 다 해도 돼요. 아무도 안 들으니까 뭐 어때. 그냥 솔직한 내 마음을 그냥 창자까지 다 꺼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듣지 않으니까. 거짓말 하나도 보태지 않고 그냥 솔직하게 내가 왜 그렇게 슬펐는지 내가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그냥 싹 다 말해요. 싹 다. 그러니까 똥 싸듯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내뱉겠다라는 생각으로 입으로 배설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옆에서 듣는 우주는 그냥 아무런 판단도 하면 안 되고 그냥 들어주면 돼요.
그랬구나. 그래서 너가 화가 났구나. 그냥 계속 무한정 들어주세요. 얘가 멈출 때까지. 울기도 하고 뭐 막 가슴도 치고 물건도 던질 수도 있고 그냥 다 받아주는 거. 훈수 두는 거 안 돼요. 판단하는 거 안 되고 그냥 들어주기. 이렇게 입으로 말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느낀 그 감정과 비슷한 감정을 가진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오를 거거든요. 안 떠오를 수도 있고 떠오를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대체로 떠올라요. 그 예를 들면 뭔가 버림받는 그런 아픔이 나를 너무 마음을 찔러.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화를 하고 있었어. 근데 불현듯 내가 버림받았다고 느꼈던 그 시초 첫 기억 있죠. 첫 기억이 막 갑자기 툭 떠올라요. 그럴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더 정화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현실에서 어떤 아픔이 나올 때는 고구마 줄거리처럼 밑에 캐보면 가장 어린 시절의 첫 기억이 있거든요. 그 감정을 느꼈던 가장 첫 기억. 그것이 이렇게 딱 불쑥 올라오는데 정화할 때 그러면 또 그 아이가 돼서 입으로 내뱉어요. 그때 얼마나 내가 힘들었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는지 그것들을 그냥 다 내뱉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어린 시절의 기억까지는 내가 생각이 안 떠오른다 지금. 그러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줘요. 마무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 마무리가 진짜 중요해요. 제가 마무리를 못해서 몇 년을 고생을 했거든요. 감정에 먹혀요. 그 감정이 곧 내가 돼요. 그래서 마무리를 꼭 잘해주셔야 되는데 저는 호흡포뇨포뇨 명상이 정화 명상이거든요. 정화하는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읊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미용고사, 미용고사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미안해, 용서해줘, 고마워, 사랑해. 이게 마음을 정화시키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이렇게 해요. 네 마음 몰라줘서 너무 미안해. 그런 일 겪게 해서 내가 너무 미안해. 용서해줘. 이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너 속 다 보여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사랑해.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때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심장 부위를 이렇게 툭툭툭 토닥토닥 해주면 더 좋아요. 이렇게 날 안아주면서. 미안해. 내가 너 마음 몰라줘서 이제서야 물어봐줘서 너무 미안해. 용서해줘. 고마워. 사랑해. 이거를 마음이 좀 진정될 때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 아이까지 나왔다. 나의 그 가장 첫 기억까지 이렇게 나와버렸다. 그러면 그것까지 다 쏟아내요. 진짜 정말 눈이 퉁퉁 불 정도로 아마 울게 되실 거예요. 너무 억눌러 왔던 감정이라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호흡포뇨포뇨 명상 그 미용고사로 마무리를 해주시는 거고 절대로 뭔가 훈수 두려고 하면 안 돼요. 훈수 두려고 하지 말고 막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미안하다고 내가 이제서야 너 마음 알아줘서 미안하다고 이제 물어봐줘서 미안하다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계속 토닥토닥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명상을 하는 동안은 이 마음 클렌징이라고 할까요? 이 클렌징을 하는 동안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너무 아파. 막
여기서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이렇게 토닥토닥 하면은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진정되면서 시원해요. 마음이. 시원하고 내가 다시 화났던 그 기억을 떠올렸을 때 화가 안 나요. 원래 화가 안 풀리면 계속 그 기억을 떠올릴 때 화가 나잖아요. 근데 이 정화를 하고 나면 기억을 떠올렸을 때 화가 안 나요. 그게 다 내 마음이 공부가 됐다는 거죠. 수용이 됐고. 그래서 무조건 저는 입으로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그리고 그 미용고사도 다 입으로 해주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를 1년 넘게 하고 있는데, 정말 대부분의 큰 상처들은 거의 다 정화를 했고, 짜잘한 것들이 이제 남아있는 건데,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제가 ADHD 때문에도 되게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왜냐면 내 몸이 내 맘 같지 않으니까, 내 몸이 내 말을 안 들으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것도 어느 순간 괜찮더라고요. 그냥 받아들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 정화를 하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도 되게 많이 좋아져요. 그냥 언제부터 나 좋아졌지?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안정됐지? 이렇게 어느 순간 그냥 나도 모르게 그렇게 느끼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제가 마음 정하면서 결과적으로 얻게 된 게 뭐냐면 과거가 기억이 바뀌어요.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저한테 찾아가서 순간순간 찾아가서 뭐 4살 때, 5살 때, 뭐 6살 때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상처받은 그 저가.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다 찾아가면서 받아주고 마음 다 들어주고 또 토닥토닥 해주고 했더니 뭔가 나는 항상 사랑받고 있었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신기하죠? 분명히 지금의 내가 그냥 마음 정화를 한 건데 정화가 되다 보니 좀 기억 미화가 된다 그래야 되나? 그때 기억이 그렇게 슬픈 기억이 아니게 됐어. 제가 진짜 20년을 넘게 악몽을 꿨다 그랬잖아요. 그 악몽도 싹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오히려 웃고요, 자면서. 그리고 막 트라우마를 떠올려도 이제는 제가 위로해줬던 게 너무 이제 선명해지는 거죠. 나 사랑받았구나.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그런,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좋은 거를 저 혼자만 느끼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쉬운 거예요. 진짜 이거를 하면 하기가 좀 쑥스러워서 그렇지 하고 나면 분명히 달라지는데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이런 마음 정화를 하고 나면 이제 마음이 이제 사랑을 알게 됐고 확장을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내가 너무 애쓰지 않아도 그냥 내가 살만한 그런 상황이 이렇게 펼쳐져요. 그렇게 크게 애쓰지 않아도 그러니까 끌어당김이라는 게 애쓰면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마음을 계속 정화하고 공부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좋은 에너지가 좋은 것들을 끌어당기게끔 해주는 게 제일 좋은 시크릿인 것 같아요. 아무튼 편집을 해봐야 알겠지만 제가 어느 정도로 알아듣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네요. 네, 여러분 꼭 이렇게 이거를 꼭 한번 제대로 그동안 또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결정하고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이거를 실천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이 전과 후 완전 180도로 다를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하고 한 진짜 몇 개월만 해보세요. 가장 큰 트라우마들 위주로 몇 개월만 정말 해보세요. 네. 꼭 가족들 없는 데서 가족들 앞에서 하면 너무 너무 걱정하니까 네, 뭐 노래방을 가시던지 어떻게 해가지고 진짜 완전 꼭꼭 해보세요, 여러분. 제발. 네, 저만 알고 있기가 좀 죄송스러워요. 이거 너무 좋아서. 네,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마음 클렌징 이야기였습니다. 네, 여러분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 소리